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 1% 빠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1%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하고 이더가 1% 정도 빠지는 거면은 뭐 그냥 이렇게 약하게 좀 빠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플로우 40%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이하 15% 뭐 7%부터 2% 1%는 상당히 많아요. 많이 좀 올라와 주고 있고, 자, 그럼 요 가운데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락 지속이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얘기했듯이 이번 주 뭐라 그랬죠? 이번 주에 하락이 확정이 좀 될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빠져도 문제가 없고 올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하락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둔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용 보고서가 이제 저기 많이 줄어든다 그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채용 공고, 그렇죠? 일자리 뭐 요런 게 많이 둔화되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좀 거두어둔 상태고 주가로만 놓고 봐도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로 인한 리스크를 조금 대비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냥 맞자. 예, 맞아요, 맞아. 뭐 그거 안 맞아서 뭐예요? 지금 다 꼭대기에 있는 거를.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발표가 됐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장 쪽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뭐 유가 쪽이나 이런데 시장 쪽에서 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 눈높이를 좀 맞추게 돼 있다라는 거, 거기에 좀 기준을 두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시작이 되자마자 비트 이더가 좀 음봉을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방 떨어지는 음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밀리면 한 2,900만 원까지 일단 공간을 조금 단기적으로 열어놓고, 많이 열어두면 뭐 2,800에서 2,70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빠르게 전환될 기미는 오늘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지지 않아서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오히려 여기 이제 이번에 올라갔던 저항 자리가 깨지면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거래가 급격히 감소가 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간에서 이제 또 못 가는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쵸? 한 번씩 리퍼리움이나 스타티스는 이제 저번에 단기간에 100%가 올라가 버렸는데 아마 시세를 준다고 해도 많이 못 갈 거예요. 가기는 많이는 못 가도 만약에 이제 변수가 좀 생긴다면은 거래 대금이 앞전에 비해서 많은 거래가 터진다면은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저항을 뚫어버리는 이런 조금 확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먹고 빠지는 거에 능숙해지자. 자,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장이 시작됐는데 해외 거래소를 좀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올랐었던 코인들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뭐 이클이나 뭐 이런 코인들도 좀 이탈되고 있고, 펀디엑스도 반등이 나왔다가 급등됐다가 눌렸는데 살짝 반등 나왔다 다시 좀 빠지고 있고, 위믹스도 이제 오늘 조정, 플로우도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장 둔화 쪽에 조금 범위를 좀 확장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과연 뭐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첫 스타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뭐에 대한 첫 스타트가 진행이 됐냐? 우리 왜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얘기한 게 국내 해외 거래소를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국내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 발생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하락 신호입니다. 하락 신호가 뚜렷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이제 1일차 들어갔다. 아니 뭐야, 뭐 그동안 계속 빠졌는데 뭐 1일차 들어가냐, 그쵸? 7월 30일부터 빠졌는데 오늘이 1일차라고. 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1일차를 얘기하냐면 하락신호, 그러니까 조금 강한 하락신호로 좀 보시면 돼요. 오늘 자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강한 하락 자리가 포지션이 만들어졌어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다?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발생이 됐고, 지금 우리 그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이제 꺾이기 직전이에요. 제대로 꺾이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장중에 약간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일단은. 자,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이 가격이 형성돼서 올라갈 때는 이 거래량들도 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격대 유지를 좀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되는 게 강한 하락 신호가 일단 1차적으로 발생됐고, 자, 그 다음이 국내 거래소 하락이다. 그 다음 차례가 이렇게 일단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 자, 여기에 일단은 좀 기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분봉에서 봤을 때 하락 지속 중, 하락이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자, 분봉으로 보면은 우리 아까 봤듯이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여기 찍고 나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다 반등 내다 또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이 흘러내리는 게 어디 가서 이제 멈출 거야,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하락 지속 중이다. 그러면은 국내 해외 거래소 다 통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들만 봤을 때도 하락 지속 중에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일단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게 돌아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막 정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저항 돌파가 약하다. 그 다음에 거래가 약하다. 자, 요게 일단 문제가 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 지속 중인데 하락은 한다. 근데 하락하면서 사실 이제 방향 전환이 빠르게 나올 때는 거래가 동반되면서 저항 돌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분봉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깨지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럼 앞전 저항을 좀 돌파 못하고 터치하면 깨지고 터치하면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와서 약간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요 반등이 여기를 한 번에 뚫을 거야? 그러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첫 주 8월 첫 주 되고 나서 하락폭을 최대한 열어두고, 그 다음에 조정을 최대한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해외 거래소에 대한 하락 신호 발생한 거, 비트코인 하락 지속 중, 그 다음에 저항 돌파가 안 되고 있다, 거래가 약하다는 게 세 번째였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체 시장을 따져서 봤을 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코인 시장 하락 이유가 있어요. 하락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꾸준히 올랐던 그 시장들이 있습니다. 시장들이 있다. 근데 이 시장들, 예를 들자면은 뭐 유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다른 어떤 시장들 있죠. 시장, 뭐 환율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수급이 다 지금 글로 쏠렸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꺾여서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살짝 반등을 주고 있어요. 살짝 반등. 왜? 여기 하락하는 게 7월 내내 얘네가 빠져가지고 거의 다이렉트로 다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빠졌어요. 자,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이유가 여기 1, 2, 3번도 다 해당은 됐지만 제일 중요한 4번이 뭐다? 전체 시장에 대한 코인 하락 이유가 최근에 1년 동안 올랐던 또는 6개월 동안 올랐던 그 이상으로 올랐던 시장들이 고점을 찍고 밀렸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다. 근데 약한 반등일 거예요. 약한 반등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강세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는 세지는 않아요. 반등이 이번 반등이 세게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게 그럼 이제 결과는 뭐냐?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럼 결과는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자, 결과는 약조정 이후인데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을 해도 괜찮고 상승을 해도 괜찮다. 아니 그러면은 상승하는 거는 당연히 괜찮은데 하락하면은 왜 괜찮은 거냐? 자,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좀 전에 우리 4번 같은 경우 다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시장들이 있어요. 그쵸? 지표나 아니면 지수로 따져볼 수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고점에서 어차피 그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포지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자면 도미넌스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 보면 연타로 이렇게 막 올라갔죠. 3개월째 급등이 나오고 4개월째도 올라갔다가 이제 음봉으로 꺾이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도미를 갖다 보게 되면은 그죠? 1, 2, 3, 4, 4주째 빠지고 이번 주 반등이죠. 약간 요런 포지션이에요. 다 요렇게 흡사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약간 반등 주려는 요거 이제 주봉으로 봐서 이렇게 좀 짧아 보이는데 요런 식의 포지션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만약에 얘가 올라가 버리면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빠지거든요. 얘랑 정반대로 가는 애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카톡이.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위치 여기에 됐을 때 얘는 하락이 무조건 돼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무슨 사태가 발생되냐면은 2차 하락이 크게 발생될 거예요. 2차 하락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찐 상승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전에 들어왔던 요런 거래량, 그렇죠? 지금 현재 거래량의 2배가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 준다고 해도 많이 가봐야 8%에서 한 8.5% 정도 갈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가면 뭐가 돼요? 비트코인이.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밑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예,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올 거다. 왜? 어차피 쟤는 빠져야 돼요. 조건 자체가. 조건이 만족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따져봤을 때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다라는 거는 상승하는 거는 뭐 올라가니까 뭐 어차피 좋고 하락되면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막 기사들 터지겠죠. 뭐 고용 지표 때문에 빠졌다. 뭐 금리 때문에 또 빠졌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갖다 붙여대겠지만 어쨌든 요걸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다시 완전 고점 부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기다리면 돼요? 쟤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쟤는 다시 빠져야 되니까 비트코인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신규 매수를 하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 메모했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이거다. 근데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시장 대응 준비를 한다면은 나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월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8월 달에도 시장 좋을 거다라고 한 게 결국에는 지금 고점에 있는 애들이 다 뭐다? 하락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안 빠져야 되는데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올해 특히 연봉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 아니면은 뭐 금리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내년까지 증시 쪽이나 이쪽에 대한 수급은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사나 수급들이 계속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제만 봐도 우리 보게 되면 여기 거래대금 볼까요? 어제는 적었어요. 그쵸? 앞자리가 뭐 많아봐야 이게 34만 단위였고 보통은 10만 다 아래였는데 오늘은 10만 위 코인 수가 7개 정도 되죠. 8개. 그죠? 그리고 60만 뭐 50만 단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걸 다시 돈이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직 이제 뭐 채권 쪽이나 뭐 이쪽에도 아직 유지는 되고 있어요. 채권 쪽이나 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유지는 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시세 변동이 생기게 되면 또는 이번에 많이 올랐던 이런 시장들이 위에 많이 포지션이 돼 있는
계속 우상향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얘네들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도 좀 따져볼 수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천천히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길게 본다면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차트상 봤을 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천천히 가던 애가 갑자기 끝에 가서 이렇게 막 빵빵 치고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럼 저게 어떻게 보면 시세 전환일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다 따져서 보면은 10개가 넘거든요. 그 시장들을 다 따져서 보면은 거의 지금 80% 정도는 다 고점 포지션에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죠, 월봉에서. 근데 얘를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다 뚫린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꺾임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뒤집어 놓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보니까 매수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그 다음에 거래 대금들이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 쪽에서 하락하고 상승이 둔해졌습니다. 그건 이제 가서 보면 알겠죠.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움직임도 많이 둔화됐고 거래 대금도 축소가 됐어요. 왜? 방향을 못 잡아요.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어중간하거든요, 선물 잡기가. 그래서 오히려 하락으로 간다, 뭐 위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하락으로 갔다가 나중에 비트코인 좀 올라가면은 시장은 다시 좋아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8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갔을 때는 비트코인이 어떤 모양새를 좀 띄고 있는지 그때 가서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